안녕하십니까. 공간박사 TV의 조길남 기사입니다. 제가 어제 촬영을 못했죠. 어머니가 제 옆에 오신 뒤로 제가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이 이제 남양주에 있었죠. 근데 이제 제 곁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못 거셨는데 걸으시게도 되시고, 그리고 또 식사도 잘 하시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적으로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은 많아져서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도 동영상을 못 찍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바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 가운데에도 제가 해야 될 루틴은 꼭 먼저 챙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암으로부터 또는 다른 건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새벽에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108배 체조하고 그 다음에 풍욕하고 기본적인 리셋으로 해서 시작을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암 관련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너무 심각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제 책을 읽고 달라지시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가 뭐 박사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개 교사가 그것도 2년밖에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빙성이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요양병원에 있는 암 환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암에 대해서 저보다 더 박식한 지식을 가질 수도 있으실 거고, 또한 현대의학의 박사학위 가지신 의사 선생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행복하면 되거든요. 제 루틴을 그리고 따라 하시면서 좋아지신 분이 제 곁에 또 함께 저랑 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언제나 저랑 같이 동행하면서 귀에서 고름이 나왔는데 많이 좋아졌죠. 진짜 그야말로 너무 힘들었다지 않습니까? 침샘 여기 귀 참 뭐 1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는 암이래요. 그 암은 침샘 무슨 암인데 기소독을 거의 이제 계속 하고 있었어야 됐대요. 그래갖고 정말 너무 우울증이 오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2번인데 그것도 한 번 해도 괜찮아졌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져서 사람이 게을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아픈데 하루에 한 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 저랑 같이 사니까 이제 저 2층에 새 들어 산 그 친구는 참 예쁜 친구입니다. 제가 하는 루틴을 따라하려고 굉장히 예를 많이 쓰고 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도 다각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자기 몸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좀 루틴이 조금 흐릿했다면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선명해졌고 제가 또 하는 체조 이런 것들도 이제 스트레칭 이런 것도 같이 하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숙가마를 다녀왔습니다만 숙가마도 이제 꼭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서 또 숙가마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 옆에서 같이 배우고 그러니까는 거의 뭐 저와 같은 루틴으로 살기 때문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짜로. 결국 뭐냐면 사람은 자기 삶을 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얘기를 해줘도 바로 믿지 않습니다. 의심에 의심을 가하고 또 다른 눈으로 이제 보고 이런 건 좋아요. 정말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체질에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런 의심하는 걸 좋아합니다. 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 그 얘기를 들으면 실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이 맞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의사 선생님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걸 맹신하거나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해보는 이런 시간들도 저는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저랑 같이 살면서 좋아진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좋아지신 제가 이제 그 카톡방을 열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이제 그 제 루틴을 기본적으로 적어 놨고요. 그리고 그 암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서로 같이 교환함으로 인해서 윈윈하는 거죠. 서로 함께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그런 이제 공간들을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근데 저는 이제 교사였기 때문에 교사들이 암 환자가 제일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을 위한 암 교실 또는 건강 교실을 하자는 얘기를 들어서 그쪽은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파트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교육이 접목이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가치유법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저는 쫙쫙 짜야 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도와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더불어 함께하는 작업들이죠. 그래서 그런 일하는 데서 사명과 소명의식을 갖고서 열심히 이제 하려고 지금 여러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김치를 담그고 그리고 와가지고 약간 좀 기운이 없죠. 그래서 언제나 새벽에 이제 그 동영상을 찍는 이유가 새벽에 이제 팔팔하지. 그 기운 자체가 이제 위로 향하는 이 상승하는 이런 그 기운을 가지고 있고 저녁에는 좀 깔아앉고 이렇게 잠자기 위한 전 단계로 조금 다운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동영상도 새벽을 주로 이제 찍고 이러는데 핸드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갖고 동영상이 안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찍게 되었죠. 자, 그러면 오늘 그 수카마에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담낭 쪽이시더라고요. 암이 담낭암이라서 수술도 하셨고 그 다음에 항암도 하시고 표적항암을 하다가 많이 좋아져서 그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쉬자고 이제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리고 이제 아주 결과가 굉장히 좋으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가 비싸더라고요. 700만 원이래요. 3주마다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 맞는데 주사가 300 정도 되고 드시는 약, 그 표적 항암 약이 400 정도 해서 700만 원을 드시니 그게 보통 돈입니까? 1년이면 얼마입니까? 700이니까 8,400만 원이네요. 대단하죠. 2년이면 얼마입니까? 거의 뭐 2억에 가까운 돈을 쓰셔서 안 나으시면 안 되겠죠. 그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표적 치료제가 아주 잘 받고 있어서 한 달 쉬었다 이제 하자는 얘기를 의사 선생님 하셨답니까? 하셨대요. 굉장히 양심적인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시죠. 왜냐하면은 항암을 계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환자에게 장기가 무너지는 표적 항암제도 똑같은 항암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기 건강한 세포에게는 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누가 내부를 알겠습니까? 우리 내면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항암제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한 달 쉬었다가 다시 항암을 하자는 얘기를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뭐 커지지 않는다 이렇게 장담을 해주셨나 봐요. 그랬는데 한 달 후에 갔더니 이제 암세포가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는 멘붕이 온 거죠. 사실 환자도 그렇고 계속 했더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그 의사 선생님 정말 훌륭한 의사 선생님 만나신 거라고. 항암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쉬었다 하는 게 맞는 거라고. 표적 항암제도 항암제인 거고 사실은 수치상으로 좋아졌다고 그래서 다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암 환자는 연명입니다. 그러면 그 연명을 뭐 10년 할지 20년 할지 30년 할지 그거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한 항암제라든가 이런 거는 좀 쉬었다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고
커졌다 그래서 걱정할 건 없는 거죠. 암이. 왜냐면 어차피 암은 있는 거거든요. 커졌으면 다시 또 이렇게 숙가마에 와서 숙가마에 오셔서 완전 우퉁을 다 벗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불이 들어가게 하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의사 선생님은 원망하시더라고요. 그 보호자께서는 계속 했더라면 암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저는 그거는 판단이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이 의사 선생님은 용기 있는 행동을 하신 거고 소신 있게 환자를 치료하는 분이시거든요. 결과를 보고 결과가 좋으면 암은 좀 쉬었다. 표적 항암제는 좀 쉬었다 합시다. 그렇게 커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의사는 신이 아니에요. 분명히 커질 수도 있지만 환자를 안심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커졌으면 또 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 정말 신뢰하십시오. 그 의사 선생님 정말 훌륭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숙가마에 오셔가지고 그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의사를 원망하시길래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드렸죠. 그 의사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라고. CT 3번 한 다음에 CT 찍는 거 다 돈이 되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지 나한테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진행되지 않는다. 그게 문제가 있다. 과한 수술, 과한 항암제 투여.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지. 현대의학이 공헌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학이 낫겠느냐? 사실은 대체학 쪽에서 더 많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구도 몰라요. 그 다음에 자연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비싸요. 가격이 싸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만은 어떤 한 가지에 의존하는 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다 골고루 여러분들의 몸으로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조금 더 오래 연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매일매일을 나답게 행복하게 우아하게 사랑스럽게 그 다음에 위대하게 원대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금 삶의 질을 높이는 거죠. 뭐 얼마 사느냐 이거 물어서 뭐 합니까? 그리고 또 언제 죽느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다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는 분들 허다하지 않습니까? 또 지진 나서 돌아가시는 분들 많고요. 그에 비하면 암 환자 같은 경우 자기 생명이 언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행복한 그런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로 암과의 행복한 동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이제 암 환자들하고 암 환우님들께서 이제 연락을 저한테 많이 해오시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의심을 많이 하세요. 당신이 하는 그 지금 치료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꼬리뼈에 지금 암이 전이됐다는 거죠. 유방에서. 그러면서 정말 숙가마를 다니면 낫느냐. 그러면서 더 몸이 안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는 그런 환우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어떻게 단박에 배가 부르냐고. 그 고열에 몸을 지졌으니 피곤한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더 힘든 것 같은 건 당연한 거죠. 그게 다 명현현상이다. 왜냐하면 암은 37도에서는 3혈이 된다는 38도에 3혈이 된다는 거는 39도 3혈 된다는 것은 그 의사들이 한 말이잖아요. 과학적인 얘기잖아요. 그리고 35도에서는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죽게 된다. 즉 체온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다 구주파부터 뭐 모든 것들이 지금 온열 치료 아니면 면역제잖아요. 면역을 올려주는 그 두 가지의 약으로 우리가 대별되는데 그럼 숙감은 어디에 해당되느냐면은 고온 치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암이 견뎌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 환우의 몸을 괴롭히겠어요. 그러니까는 더 힘든 것 같고 더 깔아치는 것 같고 거기에 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의심을 하시면 안 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확신이세요. 확신. 나는 지금 분명히 자기 암시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기 암시 글을 썼지 않습니까? 아픈 동안에 낫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 말로 쓴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오늘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리라.
따라서 산에 있는 산소가 나한테 가장 좋고 페톤치도 좋고 그 다음에 따뜻한 말, 행복한 말, 그 다음에 서로 윈윈해 주는 거 이런 것들 다 좋고 막춤, 웃음 이렇게 매일 싱글싱글 웃고 또 산이랑 또 악수하고 인사하는 거 어머 오늘은 이렇게 변했네. 나무가 저기 저렇게 있었는데 이파리가 더 생긴 것 같다. 어머 어떻게 이렇게 싱그럽니? 너무 아름다워. 대박.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야 진달래 정말 예쁘다. 우와 명작꽃 색깔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모란꽃은 어떻고 어제 그 저기 뭐야 용문사 가서 모란꽃 봤거든요. 근데 모란꽃 색깔이 자주했다가 연분홍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낫 달맞이꽃 분홍색 또 보고요. 그다음에 보라색 붓꽃도 보고 그다음에 그 거대한 은행나무에 그 천년이 넘은 그 은행나무를 보니까 우와 그 자체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3학년, 5학년 아이들하고 함께 갔었죠, 제가. 그 가족과 이제 잘 어울립니다. 그 어머니랑 저랑 이제 에너지가 통하는 거죠. 굉장히 아주 사진도 잘 찍고요. 아주 기분을 너무너무 좋게 해주는 그런 영어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에게 이제 좋은 것들을 주는 거죠. 그리고 확신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면 죽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은들 어떻습니까? 기쁘고 행복한 그 일상이었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굳이 뭐 찌그러지고 막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고 길게 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즐거운 그런 가운데에서 삶의 질에 저는 집중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산행을 가더라도 그 아름다운 곳으로 산행을 갑니다. 용문사 대박입니다. 그 숲길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계곡 트레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 데리고 뭐 애들이 막 거미를 보고 목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그냥 야 거미가 놀래겠다. 우리가 거미 있는 쪽으로 갔잖아. 거미 아닌 데로 가면 좋겠어라고 이제 아이한테 이게 보는 눈을 길러주는 거죠. 야 이쪽 어때? 여기 없네. 이쪽 없네. 야 나무 탈래? 나무도 타는 거죠. 왜? 저기 뭐야 근육을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바위를 첨벙첨 이렇게 보폭을 넓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에 빠지고 음이온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한테 좋은 거, 자기한테 가장 좋은 걸 주기 때문에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면 더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누구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암 환자들 같은 경우 자기가 습관만을 선택했다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가십시오. 진짜로. 아예 몸을 지지세요.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 고열에 15분 정도 오늘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30분 정도까지는 이제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요. 왜냐? 몸이 좀 너무 혹사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46kg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 살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너무 그럼 체력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이게 좀 약간 선회하는 거죠.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강의를 들었다 하더라도 뭐 거기에 숙가마에서 1시간 있으라고 그랬다고 자기 체력이 안 맞는데 1시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타들어갑니다. 자기한테 맞게 5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0분, 20분, 30분 뭐 이렇게 늘려가셔야 되는 거지. 갑자기 제가 강의 1시간 그, 그 꽃방에서 1시간 정도만 견디면 모든 암은 사라진다 그러거든요. 쉽습니까? 맞춰서 하세요. 너무 무리하게 하면 어떤 부작용 생기니까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즐기셔야 돼요. 정말 저처럼 즐기셔야지 오래 즐겁고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의심하지 말아라. 네가 습관만을 선택했다면 매일 가라. 지금도 전화해 줬어요. 제가 내일 이제 종각에 강의를 가기 때문에 온이라는 문화 그 공간에 가지 않습니까? 강의를 가기 때문에 그 친구를 이제 제가 중간 정도 내려주니까 그 같이 그 가는 그분에게 전화를 하라고 그랬지, 넣으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또 망설이더라고요. 아마도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마도가 어딨냐? 가야지. 딱 약속을 잡으라고. 언니 알았어. 10시에 그러면 거기서 봐 이러더라고요. 그래 순이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일단 네가 하기로 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이 치나 벼락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숯가마에서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가 빨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지져봐라 좀. 그리고 다른 거 다 해제끼고 숯가마에서 그냥 밥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좀 쉰 다음에는 바로 숯가마 가서 지지다가 좀 낮잠 자고 그 숯가마에서 잘 수 있잖아요. 돗자리 깔고. 왜냐하면 내 체온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38도 39도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 누워도 거기 돗자리 깔고 누웠는데 따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천 종류를 가져가기 때문에 천을 깔고 눕기 때문에 춥지 않아요. 그리고 바람이 솔솔 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기분을. 그리고 또 이건 밖에서 그 수술 째기 때문에 그 바람이 너무 좋아요. 사랑의 맛이 이럴까요? 예? 정말 그 시원한 바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음을 이렇게 먹었죠. 나는 장작이 되리라. 숯불이 돼버리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 물집 잡혔어요. 여기 등 있는데. 왜냐면 그 다른 분들은 이제 그 수술 그 달궈진 숯불 있지 않습니까? 그걸 꺼내기 때문에 이제 거기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꽃방에 들어가 계시거나 이제 또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시거나 이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이렇게 가사기로도 치워놓은 의자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 각도를 보면은 그 일하시는데 방해가 안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자궁에 불을 쐬고 항문도 불을 쐬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어깨라든가 전신을 다 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는 거죠. 나는 숯불이 되리라. 나 장작처럼 따끈따끈해지리라. 뭐 이렇게 마음으로 먼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거를 그냥 견뎌버리는 거죠. 아, 따끈하다. 저 숯만큼은 아니었잖아. 저 숯 속에 내가 숯이 된 건 아닌데 나 숯이 되리라 라고 마음 먹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굉장히 행복하게 그 숯가마에서 넉넉하게 낮잠도 자고 또 맛있는 또 과일도 친구들이 가져오고 그래서 잘 먹고 또 상추까지 얻어가지고 와서 저녁을 정말 아주 그 건강한 저녁을 먹고 이렇게 또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아,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은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신뢰. 당신을 신뢰하십시오. 본인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선택했으면 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은 최소한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길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 꾸준히 하죠. 황토 숯가마 꾸준히 가죠. 거기다가 냉온력 아시죠? 108배 체조 그리고 좌욕, 조교, 풍요, 태양력, 산림력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못 사는 사람 세상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음식은 제가 다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오늘도 김치 담고 이렇듯이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은 그리고 또한 과학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 책을 꼭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보셔야 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타인은 걸러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 패턴에 맞게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날에 바로 암뿐만 아니라 모든 병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행복한 일상을 영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공감박사 TV를 또 시청을 해주셔서 저희 집에 이렇게 훌륭한 그림이 많이 있죠. 제가 이렇게 그림을 사실은 그 전시하는 그림 전시 기획자죠. 그리고 이제 이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2018년도부터 이 작가 작품을 제가 수집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 신작으로 수집한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작품이 이제 추상 작품인데 굉장히 색감부터 이제 굉장히 스스로 이제 작가님께서 생각해내서 이제 한 작품이시죠. 그리고 또 제시를 보고 또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이 작품입니다. 하얀 철쭉꽃을 보았다 이제 해서 이 작품을 이제 이 작가님께서 하셨던데요. 이거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복한 작업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림을 본다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제 시에 제가 하얀 철쭉꽃을 보았다 했더니
그 착상이 되어져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다 그러시죠. 그 다음에 실 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는 실로 발을 쳐가지고 이렇게 그린 그림이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 발을 친 것들이죠. 그리고 뒤에는 오드리 헵번 이제 겹쳐놨는데 좁아서 제가 이제 그렇게 놓을 수밖에 없었고요. 갤러리죠. 저희 집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게 이렇게 제가 일상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관람은 굉장히 좋은 취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취미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신다면 분명히 암 아니라 다른 어떤 병으로부터도 여러분들은 자유로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드리 헵번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